안녕하십니까. 자, 프린트 문제 풀어볼까요? 타인의 살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질문이죠, 그죠? 왜냐하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선의취득하면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의 목적이 뭐였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거래가 있어야죠. 1번은 어디 봐도 거래가 없어요. 따라서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러면 요 제한 물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죠. 3번,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러면 차임을 수취했다는 말은 결국은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그러니까 본권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말은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선의 점유자죠. 따라서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반환할 필요가 없죠. 4번,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 악의 점유자죠. 악의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그죠? 제 누이 말씀드렸지만 훔쳤든 뺏었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죠. 당연히 악의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X가 됩니다. X. 5번,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말은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선이고, 또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말은 자주점유죠. 이건 선이고 자주점유니까 자신의 규책사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맞는 질문이죠. 선이고 자주면 현존이익, 악이고 타주면 전부입니다. 6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까지예요. 일단 우리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였죠? 인도 의무죠.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면 인도해 줄 의무가 생긴 거죠. 따라서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7번, 처분 권한 없는 자. 자, 기억나시나요?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객관적 외형주를 결정하니까 매매 계약이 있으면 자주고,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께 아니에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인데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고,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다. 그래서 알면서라는 세 글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8번,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X. 자주점임은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9번,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은,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공유토지 직접 분할자 사이 또는 이 토지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는 물론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X가 되는 것이죠. X.
10번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상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X죠.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OX 문제 풀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게 또 얼마나 맞으실까? 혹시 또 다 틀려가지고 막 실망하셔서 막 집에 가서 괴로워하시지 않을까? 또 너무 적게 맞아가지고 막 충격받지 않으실까? 항상 걱정되는데요. 잘 맞으면 좋죠, 그죠? 그렇지만 못 맞는다라고 충격받을 거 없고요. 어차피 언제 잘 보면 되는 거죠? 시험 보는 날, 10월 29일 날 정확히 다 맞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할까요? 같은 내용을 거의 한 4-5번은 반복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야죠. 오늘 진도는 296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296페이지 등기인데 이거 솔직히 저번 주에 했어요.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을 하고 있죠.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점유 취득 시효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20년이 되는 순간 갖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돼요? 등기 청구권이 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다.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저번 주에 뭐 엄청 강조했죠. 그죠? 그래서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하고요. 또 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겠죠.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년이 됐을 때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20년보다 더한 30년이 되면 등기 청구권이 없어진다. 20년보다 더한 30년을 점유한 사람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소멸시효가 뭐였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였죠? 소멸시효였죠. 그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지금 취득시효 완성자가 계속 그 토지를 뭐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시작도 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점유만 계속하고 있다면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40년 지나든 이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제 권리 행사가 뭐가 됐어요? 중단이 됐으니까 상실됐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개시가 돼서 시작이 돼서 몇 년 지나게 되면요. 등기 청구권은 10년 지나게 되면 소멸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럼 교재 보자고요. 교재 보시면 3번 해가지고 등기 청구권의 성질 A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완성 당시 소유자,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B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번 B번 보변이 뭐죠? 요거죠. 원래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니은번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경우. 디귿번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경우. 이게 저번주 한 거죠. 보자고요. 그죠? 자 보세요.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누구 하고 있어요? 을이 하고 있는데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뭐죠? 20년 취득시효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다.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니은번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병한테 팔려서 병한테 등기가 됐다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니은번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명의 변경됐어요. 다만 21년 됐을 때 병이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등기를 해주면 을은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병.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에게는 뭐하지 못해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디귿.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뭐죠? 변경된 경우죠. 이해되시죠? 그죠? 저번주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똥 박스 밑에 A번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만약에 요 21년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가지고 또다시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또다시 20년이 되는 순간 새로운 등기 청구권인 채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때부터 20년 됐을 때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죠. 그죠?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저번 주 계속 했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저에 대한 완전 배신이야. 배신. 그죠? 예, 그죠? 저를 무섭게 하지 마세요. 그죠? 자,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얘한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때부터 또다시 계산해 봤더니 20년이 되면 또 다른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을에게는 등기 청구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하겠어요? 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따라서 계속 정이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정에서 무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무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별개의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빨리 오십시오. 저 안 오시나 걱정했어요. 요때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뭐가 돼요? 20년이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요 등기 청구권도 누구한테만요? 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정한테, 정에서 무로 소유자가 넘어갔더라도 무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A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가지고 이겁니다. 병과 정 간의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지만 정이 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번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좀 지울게요.
계속 지금 뭐예요? 우리가 어제 저번주에 했던 건 복습입니다. 자, 21년 돼가지고 병이 정한테 팔아먹으면 을은 정한테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좀 병이 정한테 팔아먹는 바람에 등기 청구 못하게 생겼잖아요. 병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에 나와 있어요? C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파란색으로 고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D에 나와 있는 얘기는 자 보세요. 정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 얘한테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정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면 당연히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게 지금 뭐예요? D번인 거죠. 계속해서 지금 뭐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2가 나오죠. 2. 자 생각해 보시고요. 21년 됐을 때 병이 정한테 팔아먹으면 을이 병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요. 병이 정한테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병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겠죠. 왜요? 고의과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팔아먹었어야 병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을에게 병을 상대로 몰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병이 을의 정에게 수용당했다면 아무 짓 안 한 것이니까 그때는 뭐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병은 수용당하면 정으로부터 뭘 받게 돼요? 수용보상금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을이면 병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러면 땅 대신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다오 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이란 말은 뭐냐면 대신 달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등기해줘 그랬더니 병이 뭐라 그랬어요? 아우 내가 등기해주고 싶은데 수용당했거든. 수용당해서 나 등기 못해주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대상 청구권이고요. 요건은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병이 정에게 수용당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권리 행사를 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건 주의하시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이론해 가지고 또 나온 얘기죠. 나오는데 1번 취득시효 완성 후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 자 이것도 계속이에요.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누구한테요? 소유자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 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으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토지가 미등기 토지예요. 그랬다가 21년 됐을 때 갑 앞으로 토지가 뭐가 이루어졌냐면 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누구한테요? 갑한테는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이 뭐예요? 1번 판례죠.
그다음 우측에 2번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파산한 경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봐도 되고요. 그다음 5번만 보자고요. 원인 무효 등기 당시에 시효를 완성으로 했으나 무효 등기 명의 실체관계에 부합시킨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결국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등기는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 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을이. 이런 상태에서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니까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병. 근데요, 요 병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갑. 왜요?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갑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마지막 판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지 말라는 거 보지 마시고요. 결국은 뭐 판례가 굉장히 뭐 복잡하고 난해인 것 같지만 모든 논점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 거죠?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논점이 집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넘겨보시면 기출 파헤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15회 공인중개사 문제거든요. 작년도 문제가 안 나왔죠. 우리 저자분이. 왜요? 작년도 문제는요. 너무 쉽게 나왔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싫기도 쪽팔릴 정도로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취득시효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뭐예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다. 왜냐면 작년에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나와서요. 근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갑은 을에게 뭐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등기해줘야 될 사람이고요. 또 뒤에 나오지만 소급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요.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점유 기간 동안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2번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해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다. 맞나요? 맞죠? 그죠? 이런 얘기잖아요.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을이 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후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뭘 해줬대요? 등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이의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X. 병에게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하니까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참 쉽죠, 그죠? 4번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인도로 청구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지금 갑이 을한테 뭐 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5번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제3자 병과 통중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했다면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 명의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그죠? 보세요. 지금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예요? 그럼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죠. 누구 거예요? 갑 거. 따라서 을은 요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갑한테 뭘 받으면 돼요?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을은 물권이 없이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을
대의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보시면 이제 지우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은 점유취득시효 요거의 전부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판례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판례를 뭐예요? 수평적으로 개별적으로 따다다다다 외운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뭐죠?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요게 전부고 요걸 가지고 판례들을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와요. 자, 생각을 해보죠.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요걸 우리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한 요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된다는 점은 점유취득시효와 다 같은데 다른 점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해요. 이상하죠? 이거 이상해야 되는데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저번 주 우리가 오역수도 했지만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형적 원인으로 뭐가 필요해요? 매매가 필요하죠? 이상하죠? 아니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죠? 이게 이상해야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고 자꾸 뭐 외워버리면 그 틈을 막 파고든다니까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또 더 이상한 거. 아니 남의 땅을 무턱대고 점유하는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고의가실도 뭐 했어요? 불문했죠. 이 사람은 뭐까지 했어요? 등기까지 했는데 또 얘는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시해야 된대죠.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존재 이유가 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점유 취득시효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제도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 이게 중요해요.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죠. 그게 뭐였어요? 선의취득.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았죠. 이렇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공신의 원칙을 뭐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무엇과 관련된 지문과 함께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과 관련된 지문과 어떻게 해요? 함께 출제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경우를 말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물론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죠. 그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인도도 해주고 등기까지 해줘서 병은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어요. 근데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병이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왜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힘든데요, 그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을에게 팔아먹고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을이 병한테 또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요 토지를 뭐죠? 점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예요. 그러면 병이 아무리 선이고 무과시여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그죠? 왜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절대적 무효잖아요. 병은 제3자라도 뭘요? 소유 보호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잖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면 믿고 거래하더라도 선이고 무과시더라도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다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뭐하는 제도예요? 보완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10년 동안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왜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10년 되기 전에 갑이 달라 그러면 돌려줘야죠. 갑이 달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이제 완전하고 확실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누구도 나한테 뭐죠? 개기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죠? 이 의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래 이걸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들을 뭐죠? 유기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죠? 됐죠? 존재입니다. 자, 요건을 검토해 볼게요. 자,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첫째, 10년 내내 선이 무과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는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은 을로부터 인도받을 때만 뭐이면 돼요? 선이 무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몇 년만 버티면요? 10년만 버티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등기할 때도 선이 무과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등기할 때는 악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사가지고 인도받았을 때는 을의 등기가 무효인지 몰랐어요. 며칠 지나서 어떻게 알게 돼서 부랴부랴 을한테 가서 막 지랄거려가지고 자기 앞으로 뭘 받았어요? 등기를 받았어요. 그럼 등기 받을 때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악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하는 거예요. 뭐만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돼요. 그 다음에요.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요? 무효인 등기. 조심할 것이 뭐냐면 교재는 무효인 등기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럼 수험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래는 유효여야 되는데 무효래도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삼천포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등기가 유효라면 굳이 10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하는 등기는 다 무슨 등기인 거예요? 무효인 등기인 거예요. 등기 자체가 뭐라면요? 유효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아까처럼 뭐 불공정해서 무효든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설을 위조해서 무효든 어떤 무효든 상관이 없는데 다만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게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아직 안 했어요. 이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뛰어넘었거든요.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돼서 등기부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유효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먼저 만들어진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전 등기는 뭐죠?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인데 주의하시고 일단 오늘 외우시는 겁니다.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도 없냐면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꼭 외우세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의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면 명의 신탁이 무효든 유효든 따질 필요 없이 명의 신탁자도 등기부 취득 시효하지 못하고요. 명의 수탁자도 등기부 취득 시효 못해요. 이유를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자, 지금 병이 인도받을 때는 선이고 무과실했어요. 나중에 의뢰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냅두면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병이 불안해서 못 살겠어. 갑이 언제 나타나가지고 내 거니까 내놔라라고 막 지랄거릴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이 재산 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가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가 요 문제고요. 여기서 이름을 빌린 병을 우리가 뭐죠?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이름을 빌려준 정은 명의수탁자예요. 둘 다 이제는 더 이상 등기부 취득 시효 못해요. 왜 명의신탁자는 등기부 취득 시효 못할까요? 왜 병은 이제 더 이상 등기부 취득 시효 못할까요? 등기를 안 하고 있어서요. 등기부 취득 시효 하려면 점유도 하고 등기도 하고 뭐예요? 10년 지나야 되는데 병이 정한테 뭘 해버렸어요? 등기를 해줘버렸으니까 병은 더 이상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정은 뭐예요? 병은 등기부 취득 시효 못해요. 정도 등기부 취득 시효 못해요. 왜냐하면 명의수탁자가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점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유는 다르지만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면 명의신탁자도 수탁자도 다 뭐하지 못해요? 등기부 취득 시효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병이 7년 지나서 명의신탁한 게 아니라 진짜 정한테 팔았어요. 팔고 정한테 인도도 해주고 등기도 해서 정은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정이 등기부 취득 시효하려면 3년만 지나면 돼요? 아니면 10년 지나야 될까요? 3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점유도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10년만 되면 되고요. 등기도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되는 거예요? 10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요?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다 했어요. 자, 그럼 교재 보시면 자, 1번 10년 등기 및 점유해가지고 동그라미 땡 1번에 파란색으로 나온 건 뭐예요? 요겁니다.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판례도 같은 취지죠. 박스 밑에 2번에서 등기의 승계 문제는 요겁니다. 등기기간을 뭐예요?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3번 상속인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민법상 법적주의가 승계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4번 10년 되는 순간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2번 평원공연 선의무과실 자주점이어야 되는데 선의무과실은 언제만 있으면 돼요?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제될 내용이 뭐라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란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민법을 뭐죠? 보완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요게 키포인트죠. 그죠?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요게 키포인트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가 키포인트라고요? 공실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뭐죠?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오죠. 그죠? 자, 이제 나오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그죠? 자, 또 의문이 생기죠. 동산 소유권에 뭐라고요? 취득시효. 의문 안 생기세요? 민법은 자꾸 의문이 생겨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취득시효가 무엇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신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죠? 동산은 공신의 원칙 인정하잖아요. 동산은 선의취득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뭐하러 또다시 동산에 대한 취득시를 인정하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죠. 이건 뭐냐면 선의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뭐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선의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동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취득시효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선의취득하면 바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굳이 10년이니 5년이니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뭐죠? 빌려줬어요. 을이 지 것도 아니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인도를 해줬어요. 병이 이 카메라에 대해서 선의 취득하려면 선이고 무과실해야죠. 그죠? 악이면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해요. 이때 뭐 하게 돼요? 취득시효하는데 246조 1항 10년 점유하면 뭐예요? 취득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하지 못한 사람은요? 선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동사를 뭐 하게 돼요?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몇 년이 필요한 거예요? 10년이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항 만약에 선의 무과실해서 무조건 선의 취득하나요? 아까 OX 문제도 풀었지만 선의고 무과실이라도 거래가 없다면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하죠. 그 사람은 몇 년이에요? 2항 5년 있으면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까 OX에서 벌채한 나무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면 일단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지만 몇 년 지나면요? 5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 거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암돼지, 엄마돼지 기억나시죠? 선의 무과시더라도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하지만 그 엄마돼지를 몇 년 동안 키우고 있었으면요? 5년 동안 키우고 있으면 그 암돼지를 뭐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선의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취득시효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악이거나 과실이 있어서 선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몇 년이요? 10년이 필요하고요. 또 선이고 무과실이지만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선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몇 년 지나면요? 5년 지나게 되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득시 효과. 그래서 1번 등기 전의 효과 해가지고 또 어떻게요? 나와 있어요.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취득시 완성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 청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앞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보세요.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20년이 됐어요. 근데 얘가 자신의 권리를 병한테 팔았어요. 누가 팔아먹었다고요? 취득시효 완성자가 자신의 권리를 뭐 했어요? 팔았다고요. 그죠? 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뭐예요? 채권이니까. 어차피 병도 뭘 취득하겠어요? 채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병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어차피 을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뭐예요? 채권. 병이 갖게 되는 것도 뭐예요? 채권이니까. 그것이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취득시효 이게 포기가 나오는데 20년이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단순히 나한테 팔아라. 매수를 제의하는 것만으로는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을이 점유하고 있고 20년이 되면 을은 갑한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성은 좋은 게 좋은 민족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을한테 가서 한 푼도 안 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왠지 괜히 미안해 한다고. 미안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갑한테 가서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나한테 싸게 팔아라. 이렇게 매수를 제의하는 경우가 백발백중이에요. 매수를 제의하더라도 뭐 한 것은 아니에요? 포기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은혜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 후의 효과. 등기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을 뭐 하게 돼요? 원시 취득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동그라미 띵 2번 해가지고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맨 밑에 올해 시험 문제 나와 있는데 너무 쉬워요. 작년 시험 문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권리는 1번이 답이죠. 저당권. 왜요? 저당권은 뭐 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취득시효할 수는 없겠죠. 그죠? 좀 쉬웠다고 치게 무주물 선점 유주물 매장물 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